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야기 페피소드 페피지기 이은미 팀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가 물을 자꾸 많이 마시고 배만 불룩해진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쿠싱 증후군이라는 꽤 무서운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쿠싱 증후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래서 펫보험이 필요하구나 하는 깨달음도 드릴 겁니다. 놓치면 우리 아이 건강이랑 지갑이 같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일이 검사 결과 쿠싱 증후군으로 진단받게 되면 많이 당황하시고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쿠싱 증후군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쿠싱 증후군은 어떤 질환일까요? 강아지 쿠싱 증후군은 정식 명칭으로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며 노령견에게 발생할 수 있는 3대 호르몬 질환 중 하나로 신장 위에 위치해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내분비 질환입니다. 부신은 신장, 즉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면역 체계를 유지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놀라거나 긴장할 때 코르티솔이 적절히 분비되어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특정 원인으로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쿠싱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뇌하수체는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쿠싱 증후군의 85% 이상은 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종양 때문에 뇌하수체 호르몬이 증가하고 부신의 호르몬도 과도하게 분비되게 하는 것이죠. 주로 말티즈, 시추, 푸들 같은 소형견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부신에 종양이 생기면 쿠싱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부신 종양은 대부분 한쪽 신장에서만 나타나지만 드물게 양쪽에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리트리버, 세퍼트 같은 대형견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하게 사용했을 때인데요. 강아지 피부병이나 아토피,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하는 연고나 약물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약을 오래 사용했거나 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코르티솔과 비슷해서 체내의 코르티솔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쿠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쿠싱 증후군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하루 물그릇 한 개면 충분했던 아이가 갑자기 두세 번 리필해야 할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팟벨리 형상이 나타납니다. 옆구리는 마른데 배만 불룩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털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지고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특히 양쪽 대칭으로 털이 빠지거나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쉽게 지치고 숨이 차며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산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조금만 걸어도 헥헥거리고 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나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트러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쿠싱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소변 검사입니다. 아침에 강아지가 본 소변을 채취해 코르티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입니다. 약 8시간에 거쳐 여러 번의 혈액을 채취하여 코르티솔 수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검사로 정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론 호르몬 자극 검사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놓고 전후에 코르티솔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부신의 반응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쿠싱 증후군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검사 한 번에 수십만 원, 영상 검사까지 하면 많은 비용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보험 없이 진행하면 아주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정기 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을 하거나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살 이상의 나이가 있는 아이라면 1년에
2번 정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 푸들, 비숑, 닥스훈트, 리트리버 등 유전적으로 이런 질환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럼 쿠싱 증후군 치료 방법과 기대 수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신에 생긴 종양으로 인한 쿠싱 증후군이라면 수술을 통해서 부신 종양을 제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종양이 이미 부신 주변에 있는 혈관까지 전이된 경우라면 수술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의 과복용으로 인한 쿠싱이라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증상을 보아가며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뇌하수체 이상으로 인한 쿠싱이고 안타깝게도 수술 방법이 없고 우리 아이가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주기적인 호르몬 검사를 통해 호르몬 양을 줄여주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약의 양이 아주 소량으로도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을 잘 잊어서도 안 되고 꾸준히 먹지 않으면 쿠싱 증후군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꼭 약을 챙겨 먹여야 합니다. 쿠싱 증후군은 발견 후 빠르게 치료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예후가 아주 나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 후에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너무 많은 합병증의 위험에 아이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 합병증들은 하나같이 모두 관리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쿠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펫보험의 필요성입니다. 펫보험에서 약물 특약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약물 비용을 보장해주는 선택형 보장입니다. 쿠싱 증후군처럼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 진료비 보장만 있는 펫보험의 경우 약값이 기본 통원 의료비에서만 가능합니다. 약물 특약을 추가하면 진료 후 1통원에서 처방받은 약값 외에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경구약, 외용약, 주사제 등 처방의 종류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펫보험 약물 특약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 특약이 추가로 있는 회사입니다. A사의 경우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 약물 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포켈 등의 JAK 약물과 사이토포인트, 트릴로스탄, 피모벤덴, 크리스데살라진, 제다큐어 또는 경구 항암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다. 아포켈 등의 JAK, 사이토포인트는 아토피 등 치료 목적의 성분으로 쓰이는 약물이고요. 트릴로스탄은 쿠싱 증후군 치료 약물입니다. 피모벤다는 심장질환 치료 약물이고요. 크리스데살라진, 제다큐어는 인지기능장애 치료 목적의 약물입니다. B사 약물 특약입니다. B사에서 특별약관의 특정 약물 치료는 수의사가 반려견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포켈 등의 JAK 약물과 사이토포인트입니다. 트릴로스탄, 피모벤덴, 경구 항암제를 추가로 더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A사와 B사가 공통적으로 추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 약물도 있고 A사가 치매에 대한 약물이 더 추가로 보장해주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약물은 쿠싱 약물인데요. A사, B사 모두 쿠싱 증후군에 쓰이는 트릴로스탄이라는 약물을 1년에 10만원 한도 내로 보장을 더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여기서 트릴로스탄이란 어떤 약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쿠싱 증후군 치료의 핵심은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인데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은 트릴로스탄으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생성되지 않도록 억제해줍니다. 트릴로스탄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하루에 1에서 2회 경구 투여하며 아이 상황에 따라 평생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효과는 개별 차가 크기 때문에 투약 후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ACTH 자극 검사를 통해 약물의 적정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 시에는 1, 2주 단위로 병원 검진이 필요하고 이후 안정이 되면 1에서 3개월 간격의 추적 검사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정기 검사는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럼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트릴로스탄 복용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 감소, 무기력함, 구토나 설사, 체중 급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약물 용량이 과도하게 높거나 부신피질의 기능 저하증, 즉 에디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은 보호자가 중단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며 수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 결과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쿠싱 증후군에 중요한 약물이 가입하실 때 꼭 추가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단순한 노령견 질환이 아닙니다. 이 병은 발병 후에도 꾸준한 약물 복용과 정기 검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합병증 관리까지 이어지는 평생 관리 질환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설마 우리 아이가? 하지만 쿠싱 증후군은 그만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치료비예요. 매달 들어가는 약값, 정기 검사 비용, 응급 상황의 병원비까지 한 달 예산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선택지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한다 또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저는 보호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말은 사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가혹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몸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펫보험은 바로 그 순간 보호자님들이 지금 당장 치료하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망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고 혹시 모를 재발과 합병증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바로 보호자의 가장 큰 사랑이자 책임입니다. 펫피소드는 반려견의 삶이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플랜을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될 만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